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시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잔디밭에 대한 시비가 되겠죠. 잔디밭. 요 시비는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고요. 요런 것들을 이제 잔디밭의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런 것보다는, 150쪽에 보면은, B번의 그 가운데쯤 보면 토층 통기. 토층 통기를 이제 잘 시험에 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코어링은 좀 구멍을 뚫어주는 거고요. 네, 슬라이싱은 이제 좀 절단을 하는 거죠. 예. 슬라이싱은 뭐냐면은 칼이죠. 동그란 칼을 이제 굴려가지고 땅에서 이제 굴려가지고 쫙 가면서 이제 썰어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피자 썰듯이 그 잔디밭을 좀 잘라주는 겁니다. 뿌리 부분으로 좀 공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코어링은 좀 뚫는 거고, 이렇게 잔디밭을 좀 뚫어주는 거고, 슬라이싱은 칼로 절단을 하는 거고, 스파이킹은 우리가 스파이킹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죠. 스파이킹 하는 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게 지나가면서 여기를 탁탁탁 이렇게 역시 이제 동그랗게는 동그란데, 이것도 이제 스파이킹 하는 것도 동그랗게는 동그란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쳐주는 거죠. 스파킹, 예, 스파이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쫙 가는 거고, 얘는 이제 잘라주는 거고, 코어링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다. 이게 이제 토층 통기에 대한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잔디를 태워주는 것도 있고, 물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방제 보시면은 잔디밭의 병충해, 거기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잔디밭의 병충해 중에 가장 많은 거는 붉은 녹병이죠. 붉은 녹병이고, 그 다음에 한국 잔디에는 고온성병, 저온성병, 충해, 한지형 잔디에는 고온성병,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그냥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거나 필요한 것 같으면 일단 교재에는 전부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렇게 위주로 말씀드렸고, 주로 이제 또 문제는 또 꼼꼼히 제가 또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제 또 합격을 하시려면은 좀 이렇게 요점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도 강의하는 거 외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관리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152쪽에 잔디 깎기를 보시면은요, 깎은 후 잔디 길이는 2에서 3cm, 3cm 이 정도로 하시고, 들잔디는 보통 5월에서 9월에 총 6회, 5, 6, 7, 8, 9, 5개월인데요. 한 8월에 2번 정도 깎습니다. 5, 6, 7, 8, 9, 8월에 2번 정도 깎아서 다른 월은 한 번 이렇게 깎으면은 총 최소 6회장, 최소. 더 좋은 거는 한 5, 6, 7, 8, 9 이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깎는 게 좋은데요. 그 정도 힘들다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되 8월에만 2번. 그래서 한 최소 6회 정도가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떼밥 넣기라는 건, 떼밥이라는 거는 거의 점토, 바특, 유기물을 섞어가지고요, 뿌려주는 거죠. 요거를 이제 6월에서 8월, 여름에 잔디밭 위에다가 유실된 흙과 양분을 보충해주는 거를 떼밥 넣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에 쓸려 내려간 흙과 양분을 보충해주는 거를 떼밥 넣기라고 얘기를 하죠. 6월에서 8월 여름에 실시를 하고요. 예. 그래서 떼밥은요,
한꺼번에 왕창 두껍게 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은 5에서 10mm, 0.5에서 1cm죠. 이 정도 두께로 떼밥을 넣습니다. 그냥 섞어가지고요. 점토나 뭐 바특, 유기물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그냥 유기물이라는 건 이제 거름 성분이죠. 부엽토 같은 거, 이런 거를 삽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살포를 하는 삽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떼밥 넣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잔디밭이 고습 시에는 과습 시에는 붉은 녹병이 생기고 이렇게 뻘구죽죽해지죠. 잎이 빨개지는 거 가장 많이 생기죠. 잔디밭 최대적은 크로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경 시설물 관리 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공관리의 기능 보면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그래서 시험에 산업기사에서는 시공관리 세 가지가 뭐냐?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다. 이렇게 공정, 품질, 원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또 이번에 3번에 보면 공정표가 있는데요. 공정표. 공정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는 이제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기능사에서는 공정표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이 있는데요. 토공은 앞에서도 잠깐 보셨을 테지만 더덥기, 흙을 더 이렇게 쌓을 때에는 우리가 계획 높이의 10%를 보통 10%를 더 뒀죠. 이걸 우리가 더덥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흙을 다루는 기계가 버킷, 멀티라인, 브레이커, 크램쉘 그림 다 보셨죠? 버킷은 흙을 굴착하고 멀티라인 쓰레기 적재, 브레이커 안반 등을 깨는 데 쓰고 클램쉘은 이제 조개 껍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이렇게 모래를 굴착할 때 쓰죠. 타이어 로드, 낮은 곳의 흙을 높은 곳으로 적재한다. 로드라는 게 적재죠. 그 다음에 파워 셔블, 높은 곳의 흙을 낮은 곳으로 내릴 때 그레이더, 운동장 면을 평탄하게 하고 도저, 흙을 모으는 역할도 하고요. 도저도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만 주로 이제 흙을 미는 거죠. 이렇게 밀어가는 거고 그레이더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평탄화 작업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지형 표기법, 지형 표기법은 음영법, 음영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음영법은 이게 좀 경사가 심한 부분을 좀 진하게, 뭐 경사가 완만한 부분을 흐리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음영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형을 나타낼 때, 지형도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막 색칠된 부분은 좀 경사가 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색칠된 부분은 좀 경사가 완만한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음영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점고선법, 이거는 지표면이나 수면상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서 숫자를 기입한다. 이거죠. 그냥 여기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여기는 몇 미터, 여기는 몇 미터, 여기는 몇 미터. 여기 점을 찍어서 여기 뭐 10미터, 20미터, 30미터 이런 식으로 좀 높이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등고선에 의한 것도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거기 154쪽에 토적 계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기사 가서 그때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55쪽에 쭉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사 따시고 기사할 때
좀 봐두시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중복이 되고 있고요. 쭉 넘기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게 쭉 넘기셔가지고요. 이제 기사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159쪽에 편익 및 유의시설의 유지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목재의 장단점, 거기 석재의 장단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콘크리트재, 금속재, 합성수지재의 장단점.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요. 보니까는 목재, 감촉이 부드럽고 가볍다. 이런 걸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이런 각종 재료들의 장단점은 상식적으로 거의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거기 전반적인 목재의 유지 관리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방부 대책, 목재의 유지 관리에 B번에 1번의 전반적인 관리, 2번의 목재 손상의 유형 중이에요. 그 다음에 B번의 방부 대책이 나오는데요. 크레오소트류를 주입하거나 도포는 이제 주로 페인트를 칠하죠. 그 다음에 유용성 방부제, 수용성 방부제, CCA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벌레에 의한 피해가 나오는데요. 벌레에 의한 피해 중에 가장 벌레 피해가 심한 건 뭐냐? 이제 흰개미. 거기서 B번에 목재의 최대의 적은 흰개미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흰개미가 이제 원목에 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같이 수입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목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콘크리트도요. 콘크리트 얘기도 거의 다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주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철제, 등기구, 이런 것들, 유지관리, 이런 사항들은 그냥 넘겨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는 앞에서 전부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171쪽을 한번 봐주세요. 171쪽.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강의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만 잘 보시면 돼요. 기능사에서는 그것들만 잘 받으시고, 또 171쪽에 필기시험 대비 중요 OX. 여기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보면 1번 조경과는 인문사회과학은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죠. 예술, 공학, 인문사회과학 지식 등. 그 다음에 전통민가는 조경대상지 중 주거지에 속한다. 전통민가는 문화재 주변 공간입니다. 3번 자연요소와 시설물을 기능적으로 대지의 특성에 맞춰 배치하는 일을 단지계획이라고 한다. 맞죠? 4번 유럽 조경은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맞고요. 5번 조경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고려시대는 내원서, 조선시대는 장원서가 있다. 맞죠? 이 십장생 잘 물어봅니다. 십장생. 너무 세게 읽으면 욕 같죠? 그러면 안 되죠. 바위, 물, 산, 해, 구름, 거북, 학, 사슴, 소나무, 불로초. 이거를 얘기를 해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다음 중 십장생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잘 출제가 됩니다. 7번에 우리나라 연못은 마음심, 목숨수, 조롱박형 연못이 많다. 우리나라 연못은 직사각형이죠. 네모났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8번에 중국 유적은 명나라, 청나라, 당나라 시대의 유적이 많다. 이거는 이제
X입니다. X예요. 당나라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X가 되겠고 9번 수목의 근원 직경, 흉고 직경 측정 기구는 윤척이다. 네, 이건 맞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눈금이죠. 이렇게 생긴 그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고 직경 얼마? 윤척이죠. 그 다음에 10번 도면의 부정형 지역의 면적 측정 기구는 플레이미터이다. 네, 맞습니다. 11번 모란의 이식 시기는 8, 9월이다. 그 모란의 이식 시기가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요. 8, 9월. 보통 8, 9월에는 다른 나무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모란은 8, 9월에 이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1회 신장형 나무다. 즉 1년에 한 번만 성장을 하고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막 순이 올라오고 한 번만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영양분을 비축을 하죠. 독일 가문비는 2회 신장형이에요. 독일 가문비 같은 거는 1년에 2번 생장을 해서 2회 신장형인데 소나무는 1회 신장형 나무예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비빔 장소에서 먼 곳부터 타설한다. 맞죠? 가까운 데서 타설하면은 멀리 갈 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먼 곳부터 타설해서 가까운 곳으로 오죠. 14번 시멘트 보관 시 열세포 이상 쌓지 않으며 지상 10cm 이상에 보관한다. 예, 그 보관 높이는 마룻바닥인데요. 30cm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통풍이 잘 되면 안 돼요. 통풍이 되지 않으면서 제습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통풍이 안 되면서 제습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5번 공원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공원은 어린이 공원 1500제곱미터 이상이죠. 어린이 공원이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16번 사적지 시설물은 시멘트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설계도면 표제란에 제도 장소를 적는다. 그건 아니죠. 보면은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은 윤곽선이 이렇게 있을 때고 여기가 표제란이고 여기가 표제란이죠. 표제란이 있고 여기다가 이제 도면이 막 이렇게 그려지겠죠. 표제란에 제도 장소를 내가 어디서 했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음에요. 18번 미기후는 자료를 얻기 어려우며 지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료를 얻기 쉬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얻기 어렵죠. 예, 그리고 지하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뭐 일조량이라든지 뭐 공해 정도, 안개설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9번 특별시방서와 표준시방서가 상이하면 표준시방서에 따른다가 아니라 특별시방서가 우선합니다. 표준시방서라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준시방서라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고 특별시방서는 그 현장시방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내용이 다르다면 현장시방서인 특별시방서를 따라야죠. 표준은 그야말로 표준일 뿐이지 현장시방서가 더 중요해요. 그럼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X죠. 20번 조경수목은 희귀하여 가치가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쉽게 구해져야 되죠. X죠. 21번 콘크리트 도로 파손 시 파손된 곳을 건조시키고 새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건조시키면은 잘 안 붙습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패치, 새로 뭘 붙이거나 이렇게 파손된 곳을 이렇게 보강을 할 때는요. 시멘트 풀, 시멘트하고 물을 섞은 게 시멘트 풀이잖아요. 그거를 좀 먼저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22번 보도블럭이 파손되면 기존 높이, 모래 높이만큼 모래를 깔고 새 보도블럭을 시공한다. 기존 높이보다 약간 높게 해가지고요. 사람이 밟으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기존 높이랑 똑같이 해놓으면요. 밟으면 밟을수록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약간 높게 해야 됩니다. 23번 통입이란 개체가 특징 있는 것으로 단순한 자태를
균형과 조화 속에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통임이란 60% 이상의 같은 수종을 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힘찬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통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4번 주목이나 측백나무는 나무 규격을 수고와 수관나비로 나타낸다. 주목, 측백나무, 잣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W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수관나비, 주목, 측백나무 이런 거죠. 그리고요 HWR 수고, 수관나비, 근원직경을 다 나타내는 게 좋다. 이거 소나무예요. 이거 좀 꼭 좀 알아두세요. 이건 소나무입니다. 그 다음에요.